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앞에서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등장했지만 최근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해서 해킹이나 그 위험 부품 등 그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되었는지를 또 정리해보고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원전 비리 때문에 난리더니 이번에는 이 한수원 해킹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얼마 전 한국수력원자력, 즉 한수원이죠. 그러니까 그 전현직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사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원전 설계도 유출로까지 이어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정치적 쟁점들에 가려져 있어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중대한 그런 문제였거든요. 네네. 그 예전에 그 드라마들 시청자들께도 보셨을 텐데 아이리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러니까 테러 집단이 결국에는 원전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리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네네. 원전을 해킹해서 뭐 제어 시스템을 장악하면 말 그대로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핵 물질이 누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그 과거 그 고리 1호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원전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멜트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 시간에도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해킹으로 인한 멜트다운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사실 한수원 측은 원전이 폐쇄망이라서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안전한 거 맞습니까? 제 방금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여기서 폐쇄망이라고 하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데 네. 그 한수원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보안 전문가 아까도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폐쇄망도 해킹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운영 체계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USB로 이렇게 자료를 옮길 때 악성 코드가 이제 여기저기 심어서 들어갈 수 있고 또 관리자가 실수로 외부망에 그 관련된 PC와 접속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란의 그 나탄지 원자력 시설에 그 악성 코드를 침투시켜서 그 원심 분리기를 가동을 수개월 동안 중단시켰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일본 몬주 핵발전소 내에서 리액터 제어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에서 그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었거든요. 이쪽이 네. 다 폐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폐쇄망도 공격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수원은 초기에 별일 아니다 이렇게 금방 덮어버리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폐쇄망은 해킹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해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한수원이 해킹을 당했다면 큰일일 텐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아까 보도도 그렇지만 실제 해킹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는 쪽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세 차례가 15일까지가 세 차례였고 그 이후로 15일부터 지난 올해 12월 15일부터 후에마이라는 그 해킹 그룹이 자신의 소행임을 밝히면서 그 한수원을 협박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을 계속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네. 그들은 이제 스스로를 원전 반대 그룹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마지막 글이 18일이었는데 어제 새벽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오늘 새벽에 한 건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온 내용들에 따르면 그들이 심어놓은 바이러스가 16,250개 정도 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까도 그러니까 방송에 나왔지만 그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 시스템을 파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게 실제로 해킹을 통해서 원전이 멈출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폐쇄망뿐만 아니라 그 안전 체계 같은 경우 후쿠시마 이후에 세계적으로 갖춰져 있긴 하지만 적어도 상당 부분 내부방이 장악되었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그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문건 등을 이미 계속 네다섯 차례 이제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면 해당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의아할 정도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이 원전 부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 그린피스는 지난 8일이었죠. 그러니까 항빛 원전의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네. 예, 벌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전 14기의 그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코넬 600이라는 그런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이 내구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쓰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네. 실제로 그린피스는 항빛 원전에서 1985년 이래로 160건의 그 고장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즉각적인 가동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수원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일단 한수원은 올해 1월에 한빛 3호기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증기 발생기 전열관 누설 징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그 전열관 균열이 아니라 이물질에 의해서 좀 전열관이 일부 마모가 있는 그 정도의 손상이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인코넬 600 재질은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 75개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국내 인코넬 600의 그 증기 발생기 관리 현황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한빛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조기로 그것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조기 교체를 추진 중이라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전반적인 논란에 대해서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봐서 알다시피 위험하다는 걸 우리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데 불안감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 최근 그 해킹 문제나 그린피스 항의 시위가 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그 올해 이번 달에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가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에 대한 통합 규제 검토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네. 이제 줄여서 IRRS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받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에 맞춰서 한국의 지금 원전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더욱 부각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IAEA는 19일 지난주였죠.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그 IRRS 이 종료 회의를 열고서 그 한국이 2011년에 IAEA가 제시한 10개 권고 그리고 12개 제한 사항을 제대로 그 이행했다. 이런 식으로 안전하다. 뭐 어떻게 보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킹과 시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세계적인 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전이 안전하다 이렇게 하다고 이렇게 무사히 넘어간 셈이죠. 네, 그럼 IAEA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국제 기준에는 부합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국제 기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와 관련해서는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처럼 시민의 그 안전과 밀접되어 있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 부실이 주요한 사회 의제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뉴스에서 집중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하고 어쩌면 그 원전 마피아의 충격에서 우리 사회가 너무도 빨리 벗어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원전은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위험적 요소를 지금도 안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경향 그런 부분이 강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과학 저널리즘이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과학 저널리즘의 감시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국민에게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는 과학 저널리즘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소중한 이 에너지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